복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시, 독일어 겹쳐 보이는 증상.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양안 복시, 단안 복시. 일반적으로 눈에 겹쳐 보인다 그러면 양안 복시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한의원을 오게 됩니다. 양안 복시는 양눈에 복시가 있다. 근데 한쪽 눈을 가리면 어지러운 게 사라진다. 양안 복시의 특징은 어지러운 겁니다. 양눈을 뜨면 초점이 서로 안 맞으면서 초점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서로 초점이 안 맞으면서 많이 어지러운 증상.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어지러운 게 사라지는 것. 그것을 양안 복시라고 합니다. 원인은 눈 자체 이상이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 근육의 염증이라든가 근육의 마비라든가 근육의 종양이라든가 근육의 비대, 또 신경의 손상이라든가 신경의 마비라든가 신경의 눌림이라든가 신경의 이상, 눈을 움직이는 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양안 복시가 발생이 됩니다. 단안 복시는 양눈을 떴을 때 양안 복시는 한눈을 가리면 어지러운 게 심한 없어지는데, 단안 복시는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복시로 보이는 거. 한눈을 가려도 어지러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을 가리면 어지러운 게 사라지는 것이 양안 복시라면, 단안 복시는 눈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복시. 그래서 각막 혼탁이라든가 각막의 손상, 원추형 각막, 또 각막의 염증, 또 수정체 손상, 수정체 이상, 또 망막, 점막, 황반주름, 눈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복시. 복시 가운데 3번, 4번, 6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복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비성 복시.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삐뚤어진 분들이 마비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3차 신경 마비, 구안화사. 입 그대로 증상을 나타내는데 눈과 입이 틀어지면서 눈이 잘 안 감기고 눈물이 나고, 입이 틀어지면서 휘바람도 안 되고, 말을 하면 이쪽으로 당겨져서 신경이 마비돼서 근육이 작동이 되지 않는 증상, 그걸 구안화사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마비가 되면 정상적인 쪽으로 근육이 틀어지는 겁니다. 또 이쪽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눈이 잘 안 감기고, 눈이 안 감기니까 눈에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눈에 이물질들이 자꾸 들어가고 눈물도 흐르게 되고, 귀 뒤에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입가로 가고 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마비가 되기 전에 귀 뒤쪽에 아픈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귀 뒤쪽에 아프다는 얘기는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욱신거리고 아플 때 여기서 피를 내주면 훨씬 좋습니다. 또 아픈 쪽이, 마비가 된 쪽은 틀어진 쪽의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틀어진 쪽이 이쪽이면 이쪽은 건강한 쪽, 요건 마비된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 6번 뇌신경,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눈에 있는 6개의 근육을 주관하게 되는데, 6번 뇌신경은 바깥쪽 근육, 이쪽 바깥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주관하게 되고, 4번은 정면, 3번은 안쪽, 그러니까 정면, 안쪽, 정면, 중간, 안쪽. 일반적으로 두 개가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4번, 6번 뇌신경 마비, 또는 동안신경 마비, 마비성 사시. 동안신경,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가 됐다. 마비성 사시. 마비로 인해서 눈동자가 틀어진 경우. 근데 복시로 보여도 이제 눈동자가 틀어지지 않은, 눈동자는 멀쩡한데 복시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비성 사시. 마비로 인해서 이쪽이 근육이 잡아주게 되면 이쪽이 마비가 됐으면 건강한 쪽으로 눈이 틀어지는 겁니다. 또 위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위의 눈이 마비가 됐으면 아래로 틀어지고,
아래 눈이 마비가 됐으면 위로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좌우에 이상이 많고 좌우 정면에 이상이 많고 상하 쪽으로 틀어지는 것은 뇌와 연관되는 뭐 추락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뇌수막염이라는 뇌종양이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한 시신이 압박받거나 손상되는 경우는 상하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비성 사시 같은 경우는 침과 한약이 굉장히 잘 듣는데, 항상 이 마비성 질환은 입 삐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료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어서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마비성 사시인데 병원에서 머리 검사를 좀 더 해본 후에 치료를 받겠다. 그 와중에 마비가 더 심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 기간별로 3개월에 치료가 안 되고 만약 6개월 후나 된다든가 그러면 후유증 관리, 특히 1년 후가 되면 마비는 그냥 후유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신경성 마비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치료를 받고 틀어지면 곧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비 질환의 특징은 신경이 마비가 되면 우리가 입 삐뚤어진 가장 큰 원인이 과로하고 잠 못 자고 아침에 찬바람 쐬고 찬 바닥에 잤어요. 에어컨 바람을 쐈어요. 자기가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찬 기운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마비 질환에는 찬물, 차가운 것, 찬바람, 춥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비가 왔다 그러면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하게 하고, 틀어진 쪽에 양쪽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손을 따뜻하게 해서 자주 눌러주시고, 집에서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또 평상시보다 잠자는 시간을 늘려서 자기 면역력, 회복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비가 왔는데 농사 짓는다고 가서 농사 짓는다든가, 또는 할 일이 있다고 밤을 새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가, 업무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그냥 일한다든가 그러면 병을 키워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쉬라는 몸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너무 지나쳤으니까 좀 쉬고 하던 것을 중지하고 쉬어라 이런 겁니다. 쉬어서 안 들으면 치료가 더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쉬지 못하면 항상 따뜻하게 그 부위를, 우리의 면역을 올리는 가장 근본 치료 방법은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피가 돌아야지 따뜻해집니다. 피가 안 돌면 차지고, 피가 안 돌면 세포들이 산소와 동맥을 통해 산소 영양분을 공급 못 받습니다.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 못합니다. 피가 하는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과 함께 체온, 온도가 갑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ATP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가 가게 됩니다. 피를 통해서, 피는 빨간 선, 물에 헤모글로빈이 섞여 있는 빨간 피지만 그 피를 순환시키는 힘은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에너지는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피가 돌아야지 따뜻해집니다. 내 몸에서 피가 안 돈다 생각하면 차집니다. 시리다, 차다, 손발이 차다, 어디가 차다, 시리다 이런 것들은 피가 잘 안 도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외부에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 배가 많이 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많이 차면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면서 그 부위는 더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드러운 헝겊으로 몇 겹 더 감싸서 다른 부위보다 그 부위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원래 피가 돌아야지 따뜻한데 피가 안 돌면 외부에서 더 따뜻하게 해서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끔, 팔이 시리다 그러면 팔 시린 쪽을 따뜻하게 부드러운 헝겊으로 감아서 그 부위를 더 따뜻하게 하게 되면 혈관이 더 확장되면서 혈액의 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부드러운 헝겊을 하지 않아도 시린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혈액이 돌아야지 따뜻해진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피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가야지 그 부위가 사람이 물 먹고 살듯이 세포도 똑같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70%를 먹어야 됩니다. 뇌수가 73%가 물입니다. 물을 안 먹고 있으면 머리가 몽롱해집니다. 물에 설탕이 섞인 것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의 주 원료, 머리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또 피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세포, 백혈구, NK세포 이런 것들이 가게 됩니다. 내 몸 안에는 훌륭한 의사와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의사가 가고 약사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근데 자기 면역을 중시하지 않으면 내 면역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프다고 곧바로 뭐 진통제, 해열제 먹으면 안 돼. 해열제라는 것은 열이 난다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니라 외부의 균과 내 안에 바이러스, 내 안에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이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높아요. 체온계 열이 높아요. 빨리 해열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하고 있는데, 외부의 균과 내 바이러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해열제를 써버리면 그것은 내 몸에 내 몸의 백혈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내 몸에, 군인들이 왜 예비군 훈련을 하겠습니까? 미리 전쟁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을 때 잘 싸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침범했을 때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전쟁 한 번을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의 백혈구나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깨끗한 거, 뭐 과일도 반드시 깎아서 먹어야 되고, 뭐도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뭐도 뭐 균 하나 없는 거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의 백혈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잘생기는 병이 쉽게 균에 감염이 됩니다. 아토피, 알러지, 뭐 이런 조그마한 거에도 가려워요. 뭘 조금 먹었는데 뭐가 돋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거, 너무 깨끗한 거 막 이런 거 먹다 좀 지저분해도 먹으면 몸에서 다 해독하고, 해독 못하면 곧바로 설사기, 배가 싸르르 안에 쏟아버립니다. 아니 뭘 잘못 먹었어, 좀 약간 이상한 음식 먹었어, 약간 쉰 것 같아, 근데 그냥 먹었어. 그런데 배가 먹으니까 싸르르 하면서 곧바로 화장실 가게 돼요. 내 몸의 정화작용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아프면서 회복력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하는 근육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루 만에, 처음에 일주일 걸려서 회복됐던 게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들이 힘이 세지면, 백혈구가 힘이 세지면 하루 만에 회복돼 버리면 더 강해진 사람, 전쟁 치르면서 예비군 훈련하면서 군인이 강해집니다. 괜히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뇌신경 마비, 신경 마비로 인한 경우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는 거, 따뜻해야지 피가 돈다는 거, 피가 돌아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따뜻한 에너지, 양기라는 에너지가 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면역세포들이 가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고, 또 시신경 마비가 된 부위를, 마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기능을 못하는 것,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피가 안 돌아서 신경이 제기능을 못하는 것. 피를 돌려주려면 꼭 마비된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따뜻한 물, 따뜻한 찜질,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잠잘 때 땀을 좀 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